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또 한 주의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시장 전체는 여전히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한 주의 거래를 마무리를 했고 그로 인해 다우, S&P, 나스닥 세계 지수 모두 종가상 최고가로 한 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즉 여전히 미국 주식의 초강세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조금 매수세가 몰렸는데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입법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고 기본적으로 원래 얘기가 나왔던 대로 1인당 1,400달러가 지급이 되고요. 가족 기준으로는 최대 3,600달러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업수당이 조금 상향되고 8월 말까지 연장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2월 22일 주에 투표를 위한 법안이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3월 첫째 주까지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 전체를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인플레이션과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 수익률은 이번 주에도 올라서 최근 기준 최초로 1.2%를 넘었고요. 이 채권 수익률 상승이 기술주, 특히나 빅테크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선 제가 설명을 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해당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최근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시장은 어떤 한 요소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경기가 좋아지고 돈이 많이 풀리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 상승,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일찍부터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보면요. 우선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었는데 현재는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아직 수량이나 공모 가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티커는 이미 CPNG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쿠팡은 다들 아시다시피 손 마사요시의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거의 40% 가까이 갖고 있는 대주주로 알려져 있죠. 일단은 공모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긴 한데 일단 시가총액은 기본적으로 400억에서 500억 달러 사이가 되지 않을까 조금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IPO 하는 주식치고는 결코 규모가 작은 기업은 아니고 저는 이 쿠팡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IPO 한 주식은 일단 한 반년 정도가 지나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당장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업의 주식이므로 IPO를 할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까지는 아마 시간이 몇 달은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쿠팡이란 기업에 대해서는 차차 조금 스터디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버진 갤러틱이 FAA 승인을 위한 시험 운항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그 시험 운행이 지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가대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우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스타링크 상장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의 대체 투자로서 SPC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는 있는데 이게 사업을 실행을 하고 실제 수익화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수년이 남아있는 기업인데 현재 가격은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주시만 하고 있고 매수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ARKQ에서도 버진 갤럭틱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무려 20만 주가 넘는 주식을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버진 갤럭틱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현재 가격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우선은 아직은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신생 전기차 업체 중에 하나죠. 피스커의 목표 주가를 27달러 그리고 오버웨이트의 매수 의견을 내면서 어제 피스커의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피스커와 같은 주식은 예전에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무슨 수학적으로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괜찮은지 나쁜지 그런 거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기업이고요. 역시나 이 기업이 향후 수많은 전기차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스토리를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라면은 굳이 테슬라를 놔두고 피스커에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만약에 살아만 남고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구축한다면 앞으로의 주가 상승률은 이미 거대한 기업인 테슬라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투자를 원하는데 괜찮은 전기차 업체가 없나 하고 살펴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정한 비중으로 투자해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현재 친환경 관련된 주식들이 이미 가격이 다 너무 올라와 있어요. 근데 피스커는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듯이 친환경 주식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조금 도전적인 성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주식 중에 그나마 아직 안 오른 주식을 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근 급격한 상승 이후에 현재는 약간 상승세를 가다듬은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최고가권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밀접성이 높아져서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죠. 현재 차트상으로는 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형성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급격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어떠한 의견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공부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 공유해 드릴 만한 좋은 내용들을 습득하게 되면은 정리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드디어 800선이 깨졌었는데요. 제가 1차 지지선이라고 했던 780 부근 근처인 785까지 밀렸다가 결국 다시 800을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지지선 부근에서 나온 이 망치형에 가까운 모양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양이라고 보이고, 왜냐면 이게 이제 지지선 근처에서 지금 무려 3일 연속 종가상으로 800달러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어제는 800 밑으로까지 밀렸던 거를 위로 말아 올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매도 세력이 며칠 연속으로 가격을 밑으로 쭉쭉쭉 밀었지만 결국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 세력에게 막혀서 지지선을 돌파하지 못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지선이 뚫려버리면 그 밑으로는 보시다시피 지금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까지 그냥 추풍 낙엽처럼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3일 연속이나 뚫어내지 못했고 어제는 특히나 양전하면서, 그러니까 말아 올리면서 끝내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매도 세력이 지지선을 밀어버리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도 거기가 뚫리지 않는다면 결국 매도 세력의 힘이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모습은 매도 세력의 힘이 밀리면서 결국 매수 세력이 지지선을 견뎌내고 반격을 시작한 그런 반격의 서막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부터 어쩌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암시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높이 솟은 깃발형 모양은 여전히 깨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상승을 시작한다면은 이 깃발형 모양이 완성이 되면서 또 한 번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차트 모양은 어디까지나 확률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확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테슬라를 비밀리에 매수했을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말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최근 주식 보유 현황 보고서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지나면
과연 버크셔 해서웨이가 테슬라를 매수를 했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이 테슬라를 매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궁금은 하지만 매수를 했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밌는 상상 정도로만 남겨두고 결과는 뭐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때는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최근 테슬라가 SEC에 제출한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무려 22.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의 최대 주주고요. 일론 머스크는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현재까지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의 가치만으로도 이미 토요타를 제외한 나머지 그 어떤 자동차 메이커의 시가총액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개인의 테슬라 주식의 가치만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급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도 테슬라의 주식은 팔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죠. 내 돈을 가장 먼저 넣었기 때문에 빼낼 때도 가장 마지막에 빼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테슬라가 망하는 날이 오지 않는 한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식을 매도하는 모습은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을 살펴봤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는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기업들의 주식은 조금 안 오른 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좀 안 올랐던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설날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